현금 흐름 완전 정복 1강. 현금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이익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업의 진짜 돈.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바로 현금 흐름 완전 정복입니다. 영업이익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비용을 빼고 실제로 얼마를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났는데 회사의 통장에도 정말 돈이 들어왔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현금 흐름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익과 현금은 다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품을 1,000만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조건에 따라 이익도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통장에는 아직 1,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원자재 대금도 지급해야 하고 공장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있는데 정작 사용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금 흐름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금 흐름은 실제 돈의 움직임입니다. 현금 흐름을 아주 쉽게 말하면 기업에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것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공부하면 기업의 장부상 숫자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기업이 실제로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 기업이 본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입니다.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돈을 봅니다. 두 번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서 돈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재무활동 현금 흐름. 돈을 빌리거나 갚고 주식을 발행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조달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아주 쉽게 공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일까요? 초보 투자자라면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본업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한다면 기업이 본업에서 실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좋지 않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상 매출이 크게 늘었는지, 재고가 지나치게 쌓였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현금이 묶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익만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기업을 분석하려면 이제 질문 하나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들어오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매출은 기업이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여주고 영업이익은 본업에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그 성과가 실제 돈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강 핵심 정리.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이익과 현금은 같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은 기업에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은 크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을 볼 때는 얼마를 팔았을까? 얼마를 남겼을까?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 현금은 얼마나 들어왔을까? 이 질문이 현금 흐름 공부의 시작입니다. 다음 2강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왜 가장 중요한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완전 정복 2강.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왜 가장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현금 흐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오늘은 이 가운데 투자자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가 본업을 하면서 실제로 만들어낸 현금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라면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식품 회사라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반도체 회사라면 반도체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본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실제 돈을 받고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여러 영업비용을 지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현금을 종합한 것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중요할까요? 기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결국 본업에서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영원히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결국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있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확인했더니 A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120억 원입니다. B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억 원입니다. 똑같이 영업이익 1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실제 현금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외상으로 많이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B 기업이 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매출도 잡혔습니다. 영업이익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돈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받아야 할 돈입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기록됐지만 회사 통장에는 아직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좋아 보이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도 현금이 묶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입니다. 회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현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계속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재고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매출 채권은 얼마나 늘었는지, 재고 자산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떤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플러스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해만 플러스인지 아니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플러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함께 성장한다면 투자자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흐름입니다. 영업이익과 함께 보십시오. 영업이익을 공부한 이유가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현금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둘 중 하나만 보는 것보다 함께 비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증가한다. 이런 기업은 본업의 성장과 실제 현금 창출력이 함께 좋아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악화된다.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질문. 앞으로 기업의 실적을 볼 때 다음 순서로 질문해 보십시오.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따라오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숫자를 연결해서 보는 습관이 생기면 기업 분석이 훨씬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2강 핵심 정리. 오늘은 4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본업에서 발생한 실제 현금의 흐름입니다. 둘째,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본업에서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이 중요합니다. 셋째, 영업이익이 좋아도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영업활동 현금 흐름 성장. 이 3가지가 함께 움직이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업이익을 공부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갈 차례입니다.
장부에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현금도 들어오고 있는가? 좋은 기업을 찾는 투자자는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다음 3강에서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데 왜 좋은 기업일 수도 있는지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흐름 완전 정복 3강.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왜 좋은 기업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처음 현금 흐름표를 공부하면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숫자를 봤더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나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은 오늘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3년 뒤에도 경쟁해야 하고 10년 뒤에 새로운 시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장을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 설비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미래를 위해 자산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현금의 움직임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는 돈을 썼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00억 원입니다. 마이너스라는 숫자만 보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했더니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신 생산 설비를 구입하는데 2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억 원은 그냥 사라진 돈일까요? 아닙니다. 미래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투자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장 기업은 왜 돈을 많이 쓸까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 주문이 계속 증가합니다. 기존 공장만으로는 생산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장을 증설해야 합니다. 생산 라인을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장비도 구입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시설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투자활동에서는 많은 현금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해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새로운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공장과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기업이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면 엄청난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큰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성공하면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나중에는 더 많은 영업 현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마이너스니까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돈을 썼는가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썼는가 보다 어디에 썼는가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생산 설비인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인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효과가 불확실한 자산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마이너스 1,000억 원이라도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플러스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큰 플러스입니다. 현금이 들어왔으니 좋은 것 아닌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매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투자 자산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처분하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필요한 자산까지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면 좋은 신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플러스와 마이너스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성장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플러스입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마이너스입니다. 내용을 확인했더니 공장과 생산 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본업에서 번 돈을 미래 성장에 다시 투자하고 있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관심 있게 볼 만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투자 활동에서도 막대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어디에서 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계속 빌리고 있는지, 회사채를 발행하는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지, 다음 시간에 배울 재무활동 현금 흐름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숫자로 읽어보십시오. 현금 흐름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닙니다. 기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본업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미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준비한다. 이 흐름이 보인다면 현금 흐름표를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 회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3강 핵심 정리. 오늘은 4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이 미래를 위해 자산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입니다. 둘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셋째, 공장 증설이나 생산 설비 투자처럼 미래 성장을 위한 지출이라면 좋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보다 기업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결입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벌고 투자활동에서 미래를 위해 현금을 쓴다. 좋은 성장 기업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현금의 흐름 중 하나입니다. 다음 4강에서는 마지막 3번째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지 갚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완전 정복 4강, 샬.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지 갚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구입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하면 현금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의 3번째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것까지 이해하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의 3가지 큰 기둥을 모두 이해하게 됩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지어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마련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빌렸던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돈을 조달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움직임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면 현금은 들어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은행에서 100억 원을 빌렸습니다. 회사 통장으로 100억 원이 들어옵니다. 현금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금이 100억 원 증가했다고 해서 회사가 100억 원을 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린 돈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표를 볼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을 발행해도 현금이 들어옵니다. 기업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식이 많이 발행되면 한 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플러스라면 단순히 현금이 많아졌다고 좋아하기보다 어디에서 그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빚을 갚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반대로 기업이 은행 대출 100억 원을 갚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현금이 나갑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본업에서 충분한 현금을 벌어 그 돈으로 빚을 줄이고 있다면 오히려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가 무조건 좋고 마이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돈이 들어왔는지, 왜 돈이 나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해도 현금은 나갑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당입니다.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업에서 충분한 현금을 벌고 투자할 곳에도 충분히 투자하고 남는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기업이라면 건전한 자본 배분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자사주 매입이라고 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회사에 현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 역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충분한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주 환원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투자자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 역시 왜 하는지, 회사의 재무 상태는 충분히 좋은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 가지 현금 흐름을 연결해 봅시다. 이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500억 원입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잘 벌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00억 원입니다. 새로운 공장과 생산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00억 원입니다.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았습니다. 이 기업의 이야기를 현금 흐름으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본업에서 돈을 벌고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남은 현금으로 빚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숫자 3개만 봤는데도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반대의 기업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업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합니다. 투자활동에서도 계속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큰 플러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에서 계속 돈을 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에서 돈을 계속 조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장 초기 기업이라면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반복된다면 투자자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언제 본업에서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외우지 마십시오. 현금 흐름 공부에서 가장 피해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좋다, 마이너스는 나쁘다.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의 부호보다 돈이 들어온 이유와 돈이 나간 이유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강 핵심 정리. 오늘은 4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입니다. 둘째,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로 돈을 조달하면 현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을 갚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면 현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합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돈을 왜 빌렸는지, 왜 갚았는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금 흐름의 세 가지 큰 축을 배웠습니다. 영업활동은 본업에서 돈을 버는 흐름, 투자활동은 미래를 위해 돈을 쓰는 흐름, 재무활동은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돌려주는 흐름.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기업의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5강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현금 흐름은 왜 마이너스가 될까요? 현금 흐름 공부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현금 흐름은 왜 마이너스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현금 흐름의 세 가지 큰 축을 공부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분명히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장부에는 흑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보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이상하지요? 돈을 벌었다는데 왜 실제 현금은 줄어들었을까요?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면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과 현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기억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회계상 이익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현금의 움직임입니다. 둘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 재고 자산, 그리고 돈을 지급하고 받는 시점의 차이, 하나씩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외상 매출입니다. 어떤 기업이 제품을 1,000만 원어치 판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품은 고객에게 넘겼습니다. 매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금은 3개월 뒤에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아직 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상으로는 매출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영업이익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돈을 번 것으로 나오지만 회사 통장에는 아직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받아야 할 돈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상값입니다. 매출 채권이 너무 빨리 증가한다면 기업이 성장하면 매출 채권도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매출은 10%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은 50% 증가했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지, 거래처의 결제가 늦어지고 있는지, 무리하게 외상 판매를 늘려 매출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만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함께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재고 자산입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많이 구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원자재를 사려면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장을 돌려 제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품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습니다. 창고에 제품이 계속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고자산 증가입니다. 재고는 회사의 자산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회사의 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이 재고로 변해서 창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돼서 재고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고가 증가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미리 제품을 생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재고를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처럼 업황에 따라 재고가 크게 움직이는 산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왜 재고가 증가했는가입니다. 매출보다 재고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악화된다면 투자자는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돈이 움직이는 시점이 다릅니다. 기업의 회계에서는 매출과 비용이 기록되는 시점과 실제로 돈을 받고 지급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제품을 판매했지만 돈은 내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원자재를 구입했지만 대금은 나중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분기만 보면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은 한 분기 숫자 하나만 보기보다
여러 분기와 여러 해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이 80억 원 증가했습니다. 재고 자산도 50억 원 증가했습니다. 장부상 영업이익은 발생했지만 받지 못한 돈이 늘고 창고에 묶인 돈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이익보다 훨씬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은 있는데 현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5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외상으로 판매했던 돈을 이번에 많이 회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고가 줄면서 묶여있던 현금이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의 시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더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이익보다 크다고 무조건 최고라고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모습. 이제 실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매출 채권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재고도 계속 쌓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장부에서 보이는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가? 기업의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전환되는 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마이너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 분기 마이너스라고 해서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업마다 돈을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재고를 확보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업종마다 사업 구조도 다릅니다. 특정 분기에 운전 자금이 크게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한 번의 숫자보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1년, 2년, 3년, 가능하면 여러 해를 연결해서 보십시오. 영업이익 공부와 연결해 봅시다. 우리가 영업이익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큰지만 보지 말고 얼마나 제대로 남기는지 보자. 현금 흐름에서는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더합니다. 그렇게 남긴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연결하면 기업 분석이 훨씬 강해집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증가한다. 매출 채권과 재고도 매출 성장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5강 핵심 정리. 오늘은 4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영업이익이 흑자라고 해서 현금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하면 매출과 이익은 잡혔지만 현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하면 회사의 현금이 재고에 묶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반드시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한 분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 해 동안 영업이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출 채권과 재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보십시오. 장부에 찍힌 이익만 보는 투자자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돈까지 확인하는 투자자. 바로 이것이 현금 흐름 공부의 목적입니다. 다음 6강에서는 흑자 도산은 왜 발생할까요? 돈을 벌고도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이유.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주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샤크 현금 흐름 완전 정복 6강. 흑자 도산은 왜 발생할까요? 돈을 벌고도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5강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라고 해서 회사에 현금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하거나 재고가 쌓이거나 돈을 받는 시점과 지급하는 시점이 다르면 장부에는 이익이 있어도 실제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회사가 매출도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합니다. 이것을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면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흑자도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고 있지만 당장 지급해야 할 현금이 부족해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이익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월급을 줘야 합니다. 원자재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장부에 100억 원의 이익이 있다고 해도 오늘 회사 통장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해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금 부족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매출은 1,0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도 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좋은 회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00억 원의 매출 가운데 상당 부분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많지만 아직 회사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직원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자재 대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필요한 현금이 1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30억 원밖에 없습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돈은 부족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위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 매출 채권입니다. 흑자도산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매출 채권입니다. 제품을 팔았습니다. 매출도 발생했습니다. 이익도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출 채권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 문제는 받아야 할 돈과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돈을 늦게 지급하거나 심하면 거래처가 어려워져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의 현금 사정은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일수록 매출 채권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 재고입니다. 두 번째는 재고 자산입니다. 회사가 제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원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직원에게 월급도 지급했습니다. 공장도 돌렸습니다. 이미 많은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창고에 계속 쌓입니다. 회계상고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 대신 창고에 있는 제품을 가져가세요. 은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상환일이 왔는데 창고에 재고가 많으니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세 번째 원인, 빚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대출이 많아지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규모 대출 만기가 돌아옵니다. 은행이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갚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부채와 현금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 너무 빠른 성장입니다.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성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업은 신이 납니다.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직원도 늘립니다. 공장도 확장합니다. 재고도 확보합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돈을 받는 것은 몇 달 뒤입니다. 기업은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돈을 받습니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면 필요한 운전 자금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현금은 오히려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도 현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 돈을 받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 다릅니다. 고객에게는 3개월 뒤에 돈을 받는데 원자재 업체에는 한 달 안에 돈을 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2달 동안 현금 공백이 생깁니다.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이 공백을 버틸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운전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를 계속 돌리기 위해 필요한 현금입니다. 현금은 기업의 산소와 같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익이 기업의 체력이라면 현금은 기업의 산소와 같습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단순한 회계 자료가 아닙니다. 기업이 실제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기업을 분석할 때 몇 가지를 연결해서 보십시오.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떤가? 매출 채권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는가? 재고 자산은 너무 많이 쌓이지 않는가? 단기간에 갚아야 할 빚은 얼마나 되는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충분한가? 이 질문들을 함께 보면 단순히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니 좋은 기업이다 라는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기업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이 잘 팔립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비용을 잘 관리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판매한 제품의 대금도 제때 회수합니다. 재고도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본업에서 실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 현금으로 미래에 투자합니다. 필요하면 빚도 갚습니다. 이런 기업은 이익과 현금이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기업 분석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관점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6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흑자도사는 장부상 이익이 있어도 필요한 현금이 부족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출 채권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이익은 있어도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고가 지나치게 쌓이면 회사의 현금이 재고에 묶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과도한 부채와 빠른 성장도 현금 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익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업은 장부 속 숫자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부 속 숫자로 대출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영업이익을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다음 7강에서는 매출 채권과 재고가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기업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흐름 완전 정복 7강. 매출 채권과 재고가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6강에서는 흑자도산을 공부했습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있어도 당장 사용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입니다.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다면 현금 흐름에는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물건은 팔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1,000만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고객이 제품은 가져갔지만 돈은 3개월 뒤에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1,000만 원이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은 발생했지만 아직 회사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출 채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끼리 거래하다 보면 외상 거래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제품을 납품하고 한 달이나 2달 뒤에 대금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있다고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매출은 1,100억 원입니다. 매출이 약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매출 채권은 1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약 10%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은 2배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받아야 할 돈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했을까? 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인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외상 판매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인지, 특정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나빠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늘면 현금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 채권이 증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받지 못한 돈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좋아 보이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익과 현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도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구입합니다. 돈이 나갑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또 돈이 나갑니다. 공장을 돌립니다. 전기료도 나갑니다. 그렇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재고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자산이지만 현금의 관점에서는 돈이 창고 안에 묶여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고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매출 채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재고가 증가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미리 생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재고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처럼 업황에 따라 재고가 크게 변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재고가 왜 증가했는가입니다. 샤쉬. 매출은 그대로인데 재고만 계속 증가한다면? 이런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000억 원입니다. 올해도 매출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고 자산은 100억 원에서 200억 원, 3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 것인지,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시장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고가 계속 증가하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나빠진다면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가 동시에 증가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나옵니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이 급증합니다. 재고도 급증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약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건은 많이 만들었는데 재고로 쌓이고 판매한 물건도 현금으로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업이익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좋은 흐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업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매출 채권은 매출 성장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재고도 과도하게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기업의 성장이 실제 현금 창출로 연결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단순히 장부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전환되는 기업입니다. 투자자가 볼 숫자를 연결해 봅시다. 앞으로 기업 실적을 볼 때 4가지를 연결해서 보십시오. 매출, 영업이익, 매출 채권과 재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매출과 영업이익만 증가한다고 끝내지 마십시오. 받아야 할 돈은 얼마나 늘었는지, 창고에 쌓인 재고는 얼마나 늘었는지, 실제 현금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렇게 연결해야 합니다. 한 분기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특정 분기에 재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숫자만 보고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분기를 비교하고 가능하면 여러 해를 비교하십시오.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속도, 재고가 증가하는 속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방향, 이것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매출 채권은 물건을 팔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둘째,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장부상 매출과 이익은 있어도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재고 자산은 현금이 제품과 원자재 형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매출보다 매출 채권과 재고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 증가, 재고 증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악화, 이 3가지가 장기간 함께 나타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기업의 숫자를 볼 때 매출만 보지 말고 영업이익만 보지 말고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재고가 제대로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까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현금 흐름을 보는 눈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8강에서는 좋은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어떤 모양일까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실전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완전 정복 8강. 좋은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어떤 모양일까요? 안녕하세요. 보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7강에서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데 매출 채권과 재고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다면 실제 현금은 부족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꺼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금 흐름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렇다면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기업의 현금 흐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좋은 기업을 찾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본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실제 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라면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이 중요합니다. 한 해만 플러스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좋은 모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첫 해 100원, 둘째 해 150억 원, 셋째 해 200억 원, 넷째 해 300억 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업에서 만들어내는 현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함께 성장한다면 어떨까요? 기업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그리고 실제 현금 창출력이 함께 좋아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투자자가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두 번째 좋은 모습.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일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현금 흐름이 플러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생산 설비를 구입합니다.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합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합니다.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현재 현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이 조합은 성장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내용입니다. 하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일까요?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일까요?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효과가 불확실한 곳에 계속 돈을 쓰고 있을까요? 투자 금액보다 투자 목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좋은 모습. 번 돈으로 빚을 줄이는 기업. 이번에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어떤 기업이 본업에서 많은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습니다. 회사채도 상환합니다. 그러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현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빚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벌어 부채를 줄이고 있다면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과정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모습.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기업. 기업이 충분한 현금을 벌고 있습니다. 미래 투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빚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금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주주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당입니다. 또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나쁜 마이너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업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좋은 흐름. 이제 세 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500억 원,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300억 원, 재무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100억 원. 이 숫자만 보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두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업에서 5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공장과 생산 설비에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100억 원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본업에서 돈을 벌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부채까지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의 내용만 놓고 보면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기업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업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100억 원,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200억 원, 재무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400억 원. 이 기업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합니다. 투자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4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장 초기 기업이라면 이런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수년 동안 반복된다면 투자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언제 본업에서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낼 것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외우고 싶어집니다. 영업활동은 플러스면 좋다. 투자활동은 마이너스면 좋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면 좋다. 하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업마다 성장 단계가 다릅니다. 업종도 다릅니다. 사업 모델도 다릅니다. 성장 초기 기업은 외부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숙 기업은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의 부호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 기업과 성숙 기업은 다릅니다. 성장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공장과 설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큰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성숙 기업은 어떨까요? 이미 필요한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예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본업에서 많은 현금을 벌고 남는 돈으로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의 현금 흐름 모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의 성장 단계와 함께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을 공부하면서 좋은 기업을 찾는 기본적인 질문을 배웠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가? 이제 현금 흐름 공부를 통해 질문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증가하는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번 현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공장에 투자하는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가? 빚을 갚는가? 배당하는가? 자사주를 매입하는가? 이것까지 보기 시작하면 기업의 돈이 움직이는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좋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한 문장으로 오늘 내용을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벌고 그 돈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재무 구조를 관리하면서도 다시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 이것이 우리가 현금 흐름에서 찾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 한 해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벌고 투자하고 성장하고 다시 더 많은 현금을 버는 과정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이 중요합니다. 둘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도 빚을 갚거나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 흐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공식처럼 외우지 마십시오. 왜 돈이 들어왔고 왜 돈이 나갔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본업에서 돈을 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재무 구조를 관리한다. 그리고 다시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낸다. 이 선순환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되는 기업이라면 투자자가 관심 있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현금 흐름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잉여 현금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진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완전 정복 구강. 잉여 현금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진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8강에서는 좋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떤 모습인지 공부했습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벌고 그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부채를 관리하고 다시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 이런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현금이 남았습니다. 그 돈이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쉽게 이해해 봅시다.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전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보험료도 냅니다. 자녀 교육비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돈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100만 원이 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100만 원이 있어야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영업활동으로 많은 현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계도 교체해야 합니다. 생산 설비도 확충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고도 남는 현금, 그것이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영어 약어보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어로 프리 캐시 플로우, 줄여서 FCF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영어를 외우는 것보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기억하십시오. 본업에서 번 현금에서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남은 돈. 이것이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법.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은 분석 목적에 따라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초보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면 잉여 현금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 기계, 생산 설비, 건물, 기업이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과 장비 등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0억 원입니다. 본업을 통해 실제로 1,000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공장과 생산 설비 등에 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빼고 약 400억 원의 현금이 남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왜 잉여 현금 흐름이 중요할까요? 기업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에서 충분한 현금을 벌고 필요한 투자까지 하고 그래도 돈이 계속 남는다면 어떨까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남은 현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잉여 현금이 충분한 기업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현금을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현금은 기업의 생존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영업이익이 높아도 잉여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영업이익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 원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매년 공장과 설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은 들어오지만 설비 투자로 대부분의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남는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B기업은 영업이익이 A기업보다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본업에서 현금이 잘 들어오고 필요한 투자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잉여 현금이 남습니다. 어느 기업이 무조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영업이익만 비교해서는 이런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성장 기업은 잉여 현금 흐름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적거나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성장 기업은 미래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작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현금이 남지 않는가?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마이너스와 위험한 마이너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확인해 보니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좋지 않습니다. 매출 채권은 증가합니다. 재고도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투자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유상증자까지 반복합니다. 두 기업의 마이너스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한 기업 투자자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해만 잉여 현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했거나 투자 시기가 뒤로 밀렸거나 운전 자금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해를 보십시오. 본업에서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가? 필요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잉여 현금이 꾸준히 남는가?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잉여 현금은 기업의 자유도를 보여줍니다. 잉여 현 흐름을 공부하면서 기억하기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잉여 현금은 기업의 자유도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투자하려면 돈을 빌려야 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다른 투자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에게 배당할 여유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잉여 현금이 충분한 기업은 다릅니다.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현금으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기업의 잉여 현금 창출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영업이익과 연결해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출, 얼마나 팔았는가, 영업이익, 본업에서 얼마나 남겼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본업에서 실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필요한 투자까지 하고 얼마나 현금이 남았는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기업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집니다. 구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잉여 현금 흐름은 본업에서 현금을 벌고 필요한 투자를 한 뒤 남는 현금을 보는 개념입니다. 둘째,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잉여 현금이 충분하면 빚을 갚고 배당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때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만 보지 말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도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십시오.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에서 현금 흐름으로, 그리고 현금 흐름에서 잉여 현금 흐름으로. 이제 우리는 기업의 돈을 한 단계씩 더 깊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0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모두 연결해서 현금 흐름 총정리, 실전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완전 정복 10강, 현금 흐름 총정리, 실전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드디어 현금 흐름 완전 정복 10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업의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고 결국 얼마나 남는지를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연결해서 실전에서 좋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큰 그림이 잡힐 겁니다. 첫 번째, 매출부터 봅니다. 기업 분석의 출발점은 매출입니다.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판매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기업의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많이 팔아도 남는 돈이 없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숫자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을 봅니다. 매출에서 본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얼마를 남겼는지 봅니다.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지, 인건비가 증가했는지, 경쟁이 심해졌는지, 가격 결정력이 약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까지 좋아진다면 기업의 본업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왔을까요? 세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현금 흐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기업이 본업을 통해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라고 해도 고객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 통장에는 현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을 때는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장기간 꾸준히 플러스라면 기업의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출 채권을 확인합니다. 영업이익은 좋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가운데 하나가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은 제품은 팔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매출이 10%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이 50%, 100%씩 증가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상 판매가 지나치게 늘었는지, 거래처의 결제가 늦어지고 있는지, 실제 현금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고 자산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는 회계상 자산이지만 현금의 관점에서는 돈이 창고에 묶여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샀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공장을 돌렸습니다. 이미 현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계속 쌓인다면 현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보다 재고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현금을 잘 벌고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장을 짓는지, 생산 설비를 늘리는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지 살펴봅니다. 이것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다시 기억하십시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장 기업은 미래를 위해 많은 현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썼는가보다 어디에 썼는가입니다. 일곱 번째,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이제 기업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빌렸는지, 회사채를 발행했는지, 유상증자를 했는지, 반대로 빚을 갚았는지, 배당을 지급했는지, 자사주를 매입했는지 살펴봅니다. 바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내서 현금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본업에서 번 돈으로 빚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돈이 들어왔는가, 왜 돈이 나갔는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잉여 현금 흐름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금이 남습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이 꾸준히 발생하는 기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배당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의 재무적 자유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연결해 봅시다. 이제 하나의 기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더 좋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개선됩니다. 본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확인합니다. 꾸준히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도 확인합니다. 매출 성장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재고도 확인합니다. 지나치게 쌓이지 않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내용을 보니 새로운 공장과 생산 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본업에서 번 돈으로 빚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잉여 현금이 남습니다. 이런 흐름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된다면 투자자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기업의 현금 창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 이번에는 다른 기업입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뉴스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봅니다. 매출 채권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재고도 계속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약합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투자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유상증자도 반복합니다. 이런 구조가 한두 분기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계속된다면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기업의 이익은 언제 실제 현금으로 들어올까? 그리고 외부에서 돈을 계속 가져오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돈 이야기입니다. 처음 현금 흐름표를 보면 숫자만 가득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숫자를 이야기로 바꿔보십시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본업에서 돈을 벌었구나.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 돈을 어디에 투자했을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 부족한 돈을 빌렸을까? 아니면 번 돈으로 빚을 갚았을까? 잉여 현금 흐름. 그 모든 것을 하고도 돈이 남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현금 흐름표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기업을 분석할 때 다음 순서대로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가? 둘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좋아지는가? 셋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장기간 플러스인가? 넷째, 영업이익 증가가 실제 현금 증가로 연결되는가? 다섯째,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가? 여섯째,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고 있지 않은가? 일곱째, 투자 활동에서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여덟째, 외부에서 계속 돈을 빌려야만 유지되는 구조는 아닌가? 아홉째,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잉여 현금이 남는가? 이 여러 등등은 반복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0강 핵심 정리. 현금 흐름 완전 정복 마지막 정리입니다. 기업의 돈을 볼 때는 한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매출은 얼마나 팔았는가? 영업이익은 본업에서 얼마나 남겼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미래를 위해 어디에 돈을 썼는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돌려주었는가?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얼마나 남았는가? 이 모든 숫자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매출이 이익이 되고, 이익이 현금이 되고, 현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고, 그 투자가 다시 더 큰 매출과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내는 것. 이 선순환이 반복되는 기업. 바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볼 기업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이익은 기업의 실력을 보여주고 현금 흐름은 그 실력이 실제 돈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여줍니다. 현금 흐름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만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 현금은 얼마나 들어왔을까? 이 질문 하나가 기업을 바라보는 눈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